네. 그 다음은 이제 6번부터, 6번의 문제를 봐보면, 피난층의 의미는, 피난층, 1번이 답입니다. 직접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그래서 출입구를 열고 나가면 이제 지상이 바로 있으면 이제 그 층을 피난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은 1층이 이제 피난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 지하 3층도 피난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7번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옥내 소화전은 아니고 물 분무, 미분무, 그 다음에 뭐 포, 또 이제 가스계 4가지 해설에 보면은 있는데 강화의 이제 마지막에 소화 설비도 있고 또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해설에는 없는데 그게 새로 생겼어요.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네, 그게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그 다음에 8번에 다음 중 경보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입니다. 2번에. 그 다음에 9번은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기준 중 다음 보기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수치에 알맞은 것은 저번에 공부했었는데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이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 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1층은 6m 이하이고요.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m 이하이고 계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 10번에 무창층 여부 판단 시 계구부 요건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5가 아니라 1.2m 이내입니다. 계구부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이 오니 내접할 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계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이 아니라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됩니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개방할 수 있어야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소방시설을 구분하는 경우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제연설비라는 것은 연기를 제어해 주는 건데 소화활동 설비에 들어갑니다. 이제 나머지는 소화설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다음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인 피난구조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제 연소 방지 설비라는 것도 지하구에 설치하는 것인데 소활동 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다음 중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활동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는 것은 이제 소방서에 화재가 났을 때 알려주는 거니까 경보 설비입니다. 경보. 나머지는 소활동 설비가 맞습니다. 소활동 설비 몇 개 안 되니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인 의료 복지시설 2번 같은 경우는 복지니까 의료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제 노이자 시설로 들어갑니다. 의료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마약 진료소나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이나 한방병원 이런 곳들은 이제 의료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화재 예방법 내용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 전통 시장의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이제 전통 시장인데 500개 이상일 때 특별관리 시설물입니다. 점포가 500개 이상. 그 다음에 16번은 다음 중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기원이 맞고 근린생활시설. 전시장은 이제 전시하는 곳이니까 그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기숙사. 공동주택.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유치원은 이제 애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 노유자. 예. 노유자. 예. 그 뒤에 나오네요. 예. 17번에 예.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제 이런 곳들은 노유자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입니다. 업무. 이제 그 외에 숙박시설이고요. 19번에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에 무조건 설치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30층 이상일 때 설치하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0번은 소방시설법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이제 항공기 경납고는 무조건 설치합니다.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지하층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 설비를 설치하는가.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700입니다. 이제 그 해설에 봐보면 지하층 해설이
나오는데 보통은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아파트하고 학교는 7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결 산수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 기본적으로 150, 아파트나 학교는 700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 집회 및 운동 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이제 이게 좀 쉽지가 않는데 판매 시설로서 뭐 해서 나오는데 6천이라는 6,000제곱미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6천이 아니라 아마도 5천 이상이어야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봐보죠. 3번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 6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4번에 지하가로서 연면적 800이 아니라 지하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제 그렇다라고 본다면 판매시설 2번이 어떻게 되나? 3층이야. 판매시설. 그래서 아마도 5천이 맞을 텐데 아래 해설에 봐보면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 이제 종교시설, 운동시설, 그것은 이제 수용인은 1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니까 1번은 맞고, 이제 2번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그것은 수용인원 500명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니까 2번도 틀렸죠. 지문에. 네, 그래서 2번의 지문을 6천이 아니라 5천으로 바꿔 놓으세요. 2번에 판매시설로서 그거 6천이라고 나와 있죠. 네, 5천으로 바꿔 놓으면 4번이 답이니까. 네, 그 다음에 숙박이, 3번은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것은 이제 해설에 바닥면적 합계 600제곱미터 이상,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지하가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이제 2번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가. 그래서 목욕장, 이제 목욕탕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2000 목욕장, 1000인데, 1000제곱미터일 때 자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면은 이제 해설에 봐보면 위에서 세 번째, 이제 그냥 근린생활시설 목욕장이 아닌 것은 600이고요. 그 위에 이제 목욕장 그 근린생활시설이면 1000이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가 않는데 근린생활시설 600, 목욕장은 1000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5번에 경보설비 중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숙박시설은 600 미만에, 그리고 4번에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이 아니라 2000입니다. 2000.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이제 지금은 2번, 3번도 틀립니다. 2번, 3번이 1000 미만에서 2000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6번은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비상경보 설비는 연면적 400 이상이면 하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이제 지하층이나 무창층은 50이 아니라 50이 아니라 150인가? 예, 150. 공연장이면 100. 그리고 터널은 300이 아니라 500m. 그리고 근로자는 3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 근로자. 네, 그 다음에 27번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이제 500제곱미터가 보통의 기준이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이제 500하고 1500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500이고, 이제 1500은 공장 창고 시설. 이 앞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설치해 있는 경우에 설치가 면제되는 것은, 이제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상수도 그걸 대신하기 때문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설치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소화활동 설비에서 재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재현 설비. 그래서 무남이 집회시설, 운동시설, 이제 무대부가 200 이상이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근린생활시설 해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이제 좀 어려운데, 금판, 운수, 일단 2번은 넘어가고, 3번의 지하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제 지하 상가를 말하는데 맞고요. 터널은 300이 아니라, 터널은 재현 설비는 그 몇 미터 그게 기준이 아니라 터널은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서 합니다. 터널은. 예. 그래서 몇 미터 기준이 없습니다. 재현 설비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재현 설비는 대부분 1000제곱미터 이상,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시설 등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 시설로서 옳은 것은, 그래서 이제 비상 경보 설비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제 아래 해설에 봐보면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제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아니라 자동화재 속보설비라는 거예요. 그것 좀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소급 적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전까지는 어디에 소화기가 없어도 됐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옛날에 없어도 됐지만은 지금 법으로 따져 보니까 있어야 되면은 옛날에 없었는데 설치해야 되는 것이 소급 적용,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없어도 됐는데 지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3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것은, 이제 내진 설계는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래서 미분무 소화 설비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 그 설비의 유효 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로서 옳은 것은, 이제 비상 경보 설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상 경보 설비는 이제 누르는 발신기만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것은 이 누르는 것도 있지만 감지기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비상경보 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제 면제를 하려면 좀 문제가 응용돼서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설치 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 피난시설, 방화시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35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처리 성능 검사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방염 처리 성능 검사 대상. 그래서 시도지사가 검사를 한다. 그러면 1번이 이제 설치 현장에 있는 합판이나 목재 이제 그런 것은 시도지사가 검사를 합니다. 시도지사. 이제 좀 간단한 것이라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합판이나 목재는. 그 다음에 36번은 다음의 건축물 중에서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3번이 이제 답인데, 이제 무창층에 있는 공연장이 100. 그래서 해설에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해설의 4번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제 그것은 150제곱미터가 기준인데, 만약에 공연장은 이제 10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왜 틀렸느냐? 주차장인데, 해설의 2번에 봐보면, 이제 차고나 주차장은 200제곱미터가 기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면 이제 200.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의 수련시설이 왜 틀렸느냐? 해설의 1번에 2번 봐보면, 노이자 시설하고 수련시설은 20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제 4번 노이자 시설도 200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차고나 주차장, 노이자 시설, 수련 시설은 200제곱미터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제 해설의 1번에 3번이, 이제 그것은 300이 기준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400이 기준, 해설의 1번이. 그러면 200, 300, 400 정리가 됐죠. 200, 300, 400. 그리고 이제 150이 있는데 그것은 지하층이나 무창층. 그리고 100제곱미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연장. 그리고 100이 하나 더 있는데 1번에 1번 학교시설. 학교는 100. 그래서 이제 학교, 노이자 수련,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누구의 동의? 소방본부장 아니면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습니다. 38번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로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서,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자본금 내역서,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층별 개통도.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2번에 해설에 한번 봐보면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4번에 있는데 이제 자본금 그것은 없다 그 말이죠. 예. 기술인력 그것은 필요한데 자본금 그것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9번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보관은 2년입니다. 예. 좀 문제가 많네. 예. 그 다음에 40번에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동의 요구를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였는가? 단 해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이면은 이제 특급에 들어갑니다. 특급. 그러면 특급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해줍니다. 보통은 5일인데 이제 특급은 10일, 2배. 보통은 5일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계획서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 감독권자로 오른 것은 이제 소방 계획서에 그러면 이제 본부장하고 서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소방 계획서에 그 다음에 42번 화재 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인 온자력 발전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은 온자력 발전소에 그러면 연결살수 설비는 대부분 이제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인데 그래서 연결 송수관하고 연결 살수 두 가지 원자력 발전소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43번은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과징금은 그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과징금 3천만 원 이하. 좀 쉬었다 하시죠. 예.